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긱 이코노미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형 일자리라고 일컬어지는 긱 이코노미. 이거는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자, 여러분 요즘 보시면 고용되지 않고 스스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버는 플랫폼 기반 일자리를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의 시작은 2007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개발해서 올리고 거기서 다운로드되는 수익을 얻는 이러한 방식이 플랫폼 기반의 일자리의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이 이 플랫폼에 자기가 가진 자원을 공유시키고 거기서부터 소득을 획득하는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요즘 또 카카오, 우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자리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자기가 개인 방송 또는 동영상을 올려서 거기에 광고 수익으로 또는 사용자의 기부금으로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이러한 플랫폼 기반의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긱 이코노미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플랫폼 기반 일자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될 걸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긱 이코노미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여기에 아주 사례 중에 좋은 사례가 있어요. 아마존 플렉스죠. 아마존 플렉스는 뭐냐면 아마존에서 이제 고객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그걸 배송하지 않습니까? 이 배송을 일반 사람들이 자기 차를 이용해서 배송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득을 얻는 이러한 일자리의 형태가 바로 아마존 플렉스의 배송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마존은요, 세 가지 형태로 이 긱 이코노미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큰 수입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8불에서 15불인데요. 이 아마존 플렉스에서는 18불에서 25불, 한 10불 정도씩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소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 가능한 시간을 자기가 마음껏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미리 예약하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고용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너 자신만의 보스가 되라 라는 이러한 것으로 이 대행 기사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긱 이코노미는요, 자기 스스로 소득을 올리는 플랫폼 기반으로 소득을 올리는 미래형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긱 이코노미의 일자리 서비스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전문가, 창조산업, 행정 이런 쪽이죠. 다시 말하면 전문가라고 그러면 컨설턴트 프리랜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조산업은 뭘까요? 예술이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창조형 산업이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현재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33% 인력 파견이나 수작업 또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얻는 경우죠. 세 번째는 16%인데요. 운전이나 배달 서비스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 운전이나 배달 서비스에 관련된 긱 이코노미 일자리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의 여러 가지 배송 기사들이 있는데요. 이 기사들은 실제적으로 고용돼 있는 거죠. 고용돼 있고 우리가 택배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고용돼 있죠. 근데 이 이코노미는 고용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시간을 자기가 임의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통계 예를 보면요. 2017년 말 현재 4,200만 명이나 이 이코노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계속 이 4차 산업혁명 물결이 일어나면서 2020년이 되면 6,500만 명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통계는 여기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잡이라고 하죠. 하나의 일을 하고 또 하나의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 플랫폼에 고용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34%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튜브로 돈을 벌고 또 하나는 그 아마존의 넷플릭스로 또 배달해서 돈을 벌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34%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75년생부터 2000년생 태어난 분들을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다 모바일과 여러 가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긱 이코노미의 미래형 일자리의 특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맥킨지는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5년까지 긱 이코노미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 세계 GDP의 2%에 해당한다. 엄청나게 성장할 거고 이 긱 이코노미는 새로운 미래 일자리로서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꼭 좋은 점만 있을까요? 또 나쁜 점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좋은 점을 살펴보면요. 일단 첫째는 근로를 유연하게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더 많은 소득 기회, 다시 말하면 고소득 기회를 여러 개 나눠서 자기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은 시간에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프로페셔널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워킹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 있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서 즐길 수 있다 하는 게 좋은 점이에요. 근데 반면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쁜 점인데요.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실업률이 제로 상태인 완전 고용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전체 임금은 상승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봤을 때 사람을 구하는 게 많을수록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 원리상 임금은 높아져야 되죠? 그런데 임금이 상승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긱 이코노미로 고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아마존 플렉스처럼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버 운전자들은 거의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천차만별인 상태에서 전체 평균 임금은 오히려 상승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긱 이코노미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영국의 테레사 총리는 또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긱 이코노미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보험, 노후연금 이런 걸 들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런 걸 들어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용 이러한 형태에 관련된 법의 새로운 제도 개선 그리고 법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바로 새로운 긱 이코노미형 일자리들이 나타나면서 기존 일자리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택시 기사분들이 우버형 공유경제 택시가 등장하는 것에 따라서 충돌이 계속 얇게 있는 이런 것들이 긱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존 일자리에 충돌이 되겠죠. 만약에 아마존 플렉스와 같은 것이 나타나면 현재 또 택배기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슬기롭게 일자리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여기서 특수 형태라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고용하라고 해도 고용되지 않는 일자리들 있죠. 우리나라로 제일 많은 게 바로 대리기사예요. 대리기사는 이러한 긱 이코노미의 또 하나의 형태라고,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분들이 고용보험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전장치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내라.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겠어요? 이 대리기사분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는 구태여 고용보험에 또 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돈만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잡을 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고용보험을 들었다. 그런데 또 드냐? 그래서 나는 안 들겠다.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존의 메커니즘으로 수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고용보험,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가 하는 논의들이 새로운 제도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자, 긱 이코노미로 보는 미래 유레카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긱 이코노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확대될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형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5G 기술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개인 방송이 더 활성화될 겁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이 더 발전하면 블록체인 기반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긱 이코노미의 일자리는
더 늘어날 거예요. 자, 이렇게 증대되는 일자리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인데요. 첫째는 뭐겠어요? 전역이 있는 삶이냐. 근데 돈이 있는 전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워라밸은 되지만 돈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실의 자기만족형 일자리가 바로 긱 이코노미예요. 근데 미래에 연금이라든지 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재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는 현재 있는 일자리와 긱 이코노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타나면서 충돌이 야기됩니다. 이 충돌이 야기되는 걸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로 일자리가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긱 이코노미를 보는 미래 유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